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님의 과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은 무언가를 좀 시작하고 싶었거나 마음속에 작은 동기, 흥미,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모습에서는 멈춰 있죠. 이거는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멈추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때가 아닌데 섣불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좀 초조해도 조급해도 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다리가 묶여 있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멈춰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멈춰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내가 멈추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더 고민해 본다, 생각해 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억지로 일을 벌리지 않고 일단 행동을 보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1번님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지키면서 현재 나의 것들을 더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내부를 재점검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더 관리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 1번님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1번님들이 이렇게 멈춰 있어도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져요. 내가 이직을 할 건데 잠시 이 이직을 보류하겠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좀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멈춘다고 해서 당장의 어떤 손실이나 손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안정적인 상황에 더 머물고자 하는 그런 1번님들의 모습이 보여져서 지금은 크게 조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운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님이 느끼기에는 겉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사실상 모든 게 끝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애정이 가지 않는 것,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등등등 마음에서 떠난 관계, 일, 가치관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부서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가 필요했던 것들이 서서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거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내면에서 큰 결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만 남으면서 좀 더 깨끗한 시작을 준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 계기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1번님들은 이 부서지는 타워와 동시에 부서지지 않는 타워가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1번님들이 정체되는 구간을 만났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곧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1번님이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변화에 대한 욕구가 계속 강해지거나 이때까지 미뤄왔던 일이나 고민들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내가 바깥 일보다는 내부 관리를 할 때,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뭔가 활동을 멈추고 잠시 재정비와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이게 바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견고하고 안정적이었던 것을 보시고 새롭게 집을 짓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 견고했던 타워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타워에 정착함으로써 과거의 타워는 폐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점점 부식되고 무너지죠. 이런 것처럼 더 이상 1번님이 마음 가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레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죠. 크게 힘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손을 털 수 있으니 이번 계기로 깨끗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개될 첫 장면을 살펴볼게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개되는 첫 장면이고 이때 우리 1번님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배를 타고 다른 육지로 건너가는 모습이죠. 무언가를 단호하고 날카롭게 끊어냈다기보다는 조용하게 미련 없이 훌쩍 떠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건 갈등 없이 말 없이 묵묵히 정리하고 빠져나왔다. 무언가와 자연스럽게 이별하고 변화하고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물리적인 이동이든 심리적인 이동이든 모두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움직였든 진짜로 움직이지 않았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이동과 변화, 변동을 줬을 수도 있고요. 생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간 거거든요. 이 상황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경험할 게 없다. 이익이 없다. 이런 생각에 배를 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상황이나 나의 상태도 점점 회복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1번님들의 모습은 컵시종.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라고 해요. 일단 나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동을 했거나 변화를 했는데 이 시작이 주는 기대감도 있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1번님은 완벽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과거의 상황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마음만큼은 또 진심이거든요. 즉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더 나은 방향을 봤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 시종이 나왔기 때문에 1번님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즐기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좀 더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싶다. 내 마음을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컵 시종이 나온 이유를 또 보면요. 우리 1번님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 나를 묶이게 만들었던 것을 제거했다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동했습니다. 변화를 했습니다. 변동을 주었습니다. 보다는 저는 무언가를 단호하게 잘라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들, 해로운 것들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고 변화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이것을 잘라내기 위해선 제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 1번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고 자꾸만 나를 힘들게 답답하게 만들었던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단호하게 잘라낼 것으로 보여져요. 뭐 관계라고 한다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해로운 관계, 도움되지 않는 관계였겠죠. 근데 그 관계를 끊어낸과 동시에 이동, 변화가 따라오게 되고 컵시종,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닐 것이다. 과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히 정리하게 되는 변화이다. 어떤 문제든 장애물이든 좀 끊어내고 갈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읽혀져서 이거는 이제 1번님들이 진짜 기쁘게 맞이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일이 전개되는 방향도 함께 살펴볼게요.
소드 10번이 나왔다면 이거는 진짜 1번님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신이든 육체든 나에게 너무 해로웠다. 너무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끝내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그게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님이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결심만 한다면 이 끝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도 끝내는 것도 미련 없이 털어내는 그 과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좀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끝내야 할 일들이 끝날 것이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주기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빠르게 흘러간대요. 빠르게 전개된대요.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도 동시에 살펴볼게요. 완드왕이 나와주네요. 리더십, 비전, 실행력, 자신감, 카리스마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완드왕인데 이걸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1번님들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행동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것을 키우고 확장을 시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리드하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주변 관계, 상황,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리드하고 주도한다.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인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시와 때를 따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흐름을 만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제시하고 판단을 내리고 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바랬던 일을 이제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손에 있다. 당신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황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내가 끌리는 일, 가치롭다 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들, 진짜 내가 처음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 그것을 이제 시작한다, 새롭게 꾸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대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창조를 하는 인물이 2명이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1번님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 서비스직, 내가 무언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거, 돌봐야 하는 것들 이런 일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나눠주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돌봐야 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꾸려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새로운 시작만 함께 된다면 무언가를 창작하고 생산성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물질운도 굉장히 좋고 상황적인 운, 관계운 다 좋거든요. 운이 제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작만 하면 기회는 알아서 열린다. 자연스럽게 잘 풀려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서지는 타워 카드가 또 한 번 등장을 했네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하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 달 카드는 어두운 밤길처럼 방향은 있지만 시야가 흐릿한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달 카드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나왔다면 그 두려움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확실할 때 움직일 거야. 결과가 보장될 때 시작할 거야 라는 생각은 지금 흐름에서는 우리 1번님들에게 장애물이다. 지금 현실 자체는 예측 불허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걸으면서 계속 그 길을 확인하는 게 1번님에게 더 맞는 방향이거든요. 밤에 걸으려 하면 길이 안 보이지만 일단 한 발을 내디디면 다음 길이 보여요. 이처럼 지금 1번님은 모든 걸 계획한 뒤에 움직이려 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바꾸지 뭐. 흐름에 맞춰서 다음 수를 고민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용기 있게 가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준비해야 하는 것에서 타워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냥 다 부셔뜨리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부서뜨려, 제거해, 없애버려.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이 고장났어요. 그럼 그걸 고쳐서 다시 써봐. 이게 아닙니다. 고장난 건 그냥 버려버려. 그냥 새로 사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준비가 필요 없겠죠. 이 타워 카드는 의식을 전환시킬 때, 낡은 것을 부술 때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옳다고 믿었던 기준,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칙들,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을 먼저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죠. 지금 새로운 흐름은 이전과 다른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이나 생각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오래된 틀을 부숴야만 진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나와야만 끝이 되고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님들은 과거의 생각이든 기준이든 방식이든 가치관이든 빠져나와야 된다. 환경도 될 수 있겠죠.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다. 그게 준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타워 내부에서 튕겨져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아픔, 실망, 더 이상 도움되지 않는 관계들, 나의 자존감이나 신념,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나의 감정만 복잡해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빠져나와라. 아니면 자꾸만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생각들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무료한 하루하루들이 될 수도 있고요. 무언가가 계속 바뀌지 않고 변화 없이 반복되고 있다. 제자리 걸음이 되고 있다. 근데 이 반복이 쌓이면서 어떤 것도 끝내지 못하고 새로운 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헷갈리게 만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관계든 상처든 생각이든 빨리 빠져나와라. 그것들을 오래 붙잡을수록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과감하게 한 발 내디는 것만이 우리 1번님들의 오래된 틀을 깨 부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앞의 길만 보여도 일단 걸어가 보세요. 그럼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여기 카드 그림 보시면 계속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카드가 우리 1번님들에게 주는 메시지 함께 뽑아볼게요.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두 메시지가 들어와 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1번님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 더 나빠질 일들은 없대요. 끝날 것들은 끝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상황들은 이제 끝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상승선을 타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 과거부터 살펴보면 어떤 안정된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꽤나 오래 지속되었을 수 있어요. 좋은 상황도 있었고 안정적인 상황이기도 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나 이동, 움직임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직을 해볼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짜볼까? 새로운 가능성이나 방향성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요즘 든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일단 마차에 타고 있어요. 이제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딱 찍을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길 찍을까 저길 찍을까? 또는 내가 여길 찍어서 간다면 미래가 달라질까? 더 좋아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거든요.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는데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나 기회가 왔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카드를 함께 읽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뭔가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확신이 없고요. 안정된 것을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은 나에게 변화의 압박감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쉽게 변화하기가,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핑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조건, 시기, 상황, 방향 모두 동시에 따져야 하거나 다뤄야 한다, 생각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 전차를 타긴 탔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다뤄야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스핑크스 두 마리가 동시에 한 곳을 봐야만 전차가 움직이겠죠. 근데 각각 다른 거예요. 얘네들이 보는 시선이. 그래서 이거를 한 곳으로 모으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운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좋은 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성의 에너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이 목성의 에너지는 확장, 성장, 긍정적인 운으로 막힘없이 에너지가 흐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성은 신경 쓰지 않았던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번님이 과거로부터 애써왔던 일, 묵묵히 노력했던 일에서 운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곱씹고 고뇌하고 고민했던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민이 될 수 있어도 어느 순간 이번님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네. 기회가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오고 있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거든요. 뭔가 이 타이밍에 움직이고 싶다라는 감각이 올라오거나 자연스럽게 확실한 방향으로 상황이 움직이거나 또는 내가 만족할 만한 기회가 떡하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번님이 도전과 변화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반드시 운이 따라줄 것이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풀려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토성의 영향이네요. 그 과정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고 정체감으로 느껴질 것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님이 이 안정적인 상황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나 생산성이나 성장이 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또는 지금 가고자 했는데 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흐름들이 뭔가 느리게 가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확장이나 성장이 점점 느려지면 변화나 도전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고립되는 거 아닐까? 계속 이 상태로만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두려워지고요.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고립과 정체의 시간이 움직임이 되는 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성의 영향은 인내와 성장의 시간이다. 성찰의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은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지 않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의미 있는 결실을 가져다주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서서히 생기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이제는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가면 되겠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성찰 끝에 확신이 생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토성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님이 움직이게 되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자면 외부의 변화나 압박이 아니라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그런 명확한 내면의 자각으로부터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조급하게 탈출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고민하고 충분히 머문 후에 찾아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정이다. 변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개될 첫 장면을 살펴볼게요. 움직이게 되는 첫 장면이고요. 이때 우리 2번님들의 모습으로 뽑아본 카드예요. 소드 5번은 연합과 협력이 깨지는 것을 의미해요. 왜 깨지냐면 더 이상 서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번님은 기존의 연합을 깨고 새롭게 변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싸워볼 만하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설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번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한 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경쟁이나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게 첫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2번님의 모습을 보면 컵9번이에요. 이 이동은, 이 변화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변화이고 2번님이 마음속으로 기쁘게 맞이할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변화나 이동에 대해서 확신과 결심이 안 났어요. 하지만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음으로 준비한 이동은 전보다 더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변화다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토성의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확신이 차는 방향이 생길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보여져요. 즉, 지금 하는 이동과 변화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이동과 변화가 이롭다.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좀 더 만족하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이 어떻게 풀려갈까? 빠르게 일이 전개되는 방향 함께 살펴볼게요. 스타 카드가 등장했네요. 스타 카드는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 등장을 하거든요. 마음속으로 염원하던 일, 꿈, 목표 등등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가능성과 기회입니다. 그래서 2번님이 변화를 하게 된 후부터는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바람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간절히 바랬던 방향이 현실에 실현될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번님들은 이 모든 게 결국 이렇게 되려고 흘러왔던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목성,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모든 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시간을 겪었고 이렇게 됐는지, 이게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고민들,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순간들, 망설임과 흔들림조차도 지금 이 순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2번님들이 느끼게 돼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왜 쉽게 선택하지 못했는지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주저함조차도 의미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들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 살펴볼게요. 이 완드 여왕은요, 생계의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서 기쁨과 의미를 느껴서 일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처럼 2번님은 나의 역할과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해야 할 일이 있어도 거부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변화가 생긴 이후에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일 것이고 빨리 정하고 정한 대로 스피드하게 행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 덕분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효능감을 또렷하게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드 여왕은 일이 많아질 때, 바빠질 때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생산하고 가공하거나 스스로 일을 좀 추가적으로 벌리면서 나를 확장시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진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재미있게 즐겁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의 영역들이 넓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나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앞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렇게 두 가지 뽑아봅니다. 지금 리딩 중에서 조언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잘 될까? 이 이야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조언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2번님은 전차를 타려고 하고 있지만 카드는 그 전차에 내려와서 잠시 멈추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소드 4번은 고정되어 있고 유지되는 흐름이거든요. 외부보다는 내부에 들어가서 안전한 영역에 움직이지 않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택으로 보류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2번님은 잠시 선택과 결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보거나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토성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토성은 노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노인은 건강이 약하고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데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2번님이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게 더 길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을 해보거나 나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거나 아니면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해결하지 않는 거. 요것이 핵심이거든요. 즉 지금은 급하게 결론을 내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이 선택을 미룸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지금을 점검하고 재정비해보자. 천천히 다음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볼 만한 목표가 새롭게 떠오를 거예요. 분명히 이기고 싶은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향과 목표가 세워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번님들을 위해서 카드 메시지 뽑아볼게요. 염려하지 말라. 끈기를 가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성의 시간은 꼭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원하셔도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셔도 잠시 멈추는 게 좋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토성은 정말 느리게 가거든요. 일단 하반기는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지금 상황에 머무르면서 좀 나의 만족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정화할 수 있는 시간들, 아니면 미래를 좀 스케치해보는 시간들,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이롭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진짜 이 스타카드, 너가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너가 바랬던 일들이 분명하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다린 보람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은 지금까지 예정된 틀 안에서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살아오신 모습입니다. 큰 기복 없이,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꾸준히 나의 흐름을 유지했다, 이어왔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큰 실패나 흔들림은 없었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한 나날이 반복되고 이어졌기 때문에 3번님은 답답함이나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나의 작업물들을 막 다루고 열심히 일도 하고 성실하게 임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 듯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욕은 점점 떨어지고 감정의 활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무언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서서히 들고 있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박차고 나가서 당장 움직이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좀 더 나다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크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내 진가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갈까봐, 그저 평범하게 열정 없이 살아갈까봐 그런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다음 스텝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식, 오랫동안 익숙해진 틀이 있는 만큼 벗어나고 싶은데 또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기존의 상황을 깨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컵 4번도 등장했네요.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 앞에서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욕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어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막 의욕이 생긴다거나 열정이 생긴다거나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체념한 채, 단념한 채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오신 분들도 있겠죠. 슬럼프가 왔다. 정말 끈기 있게 노력을 한 나머지, 최선을 다한 나머지, 이젠 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뭔가 이렇게 촥 가라앉아 버린 건 아닐까? 집중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마음이 붕 뜹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내가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변화나 새로움이 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음에 답답합니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운은 무엇일까? 한번 카드 뽑아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사실 컵 4번이 나왔을 때 내 감정이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게 없어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주변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기회도 있고 또 나를 생각해주는 관계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번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운은 무엇일까? 이거는 금전이나 금전과 관련된 기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수성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시점부터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가올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뜻밖의 수익이나 좋은 기회,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죠. 이 컵 4번의 그림도 보면요. 누군가가 컵잔을 내밀고 있거든요. 하지만 3번님이 기대하지 않고 있고 쳐다도 보지 않고 있어서 모르는 상태일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겠어? 나는 여기에 기대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좀 뻔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으로 보면요.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태이고 작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그게 큰 성과로,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뿔 안에서 금전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돈, 화폐, 현금과 관련된 가치들을 의미해서 대박운, 재물운, 금전운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으로 좀 반가운 일들을 접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3번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 추가적으로 또 뽑아보겠습니다. 거봐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 3번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기회는 들어와 있고 앞으로 잘 풀릴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고민들, 반복되는 상황들, 변화 없는 흐름 속에서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막막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만간 이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쇠는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인생의 흐름을 바꿀 만한 선택을 하게 된다거나 또 다른 시작과 가능성을 보게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가 트이거나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사건, 새로운 선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우리 3번님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개될 첫 장면도 뽑아보죠.
완드 에이스와 데스카드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이건 무조건 새로운 시작이죠. 무조건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번님들이 새로운 완드를 잡았다. 이 완드라는 건 새로운 일, 계획, 작업, 활동, 노동, 창조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되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정확하게 도출해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하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이 무기력한 감정들, 번아웃, 슬럼프도 다 끝이 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행동, 새로운 열정, 새로운 의지를 가지니까. 이때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일과 작업을 착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 새로운 기획과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던 마음이 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하면서 다시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우리 3번님들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때 3번님들의 모습은 데스카드. 이 데스는 또 다른 스텝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가짐을 고쳐먹게 되는 상황이라던가 무언가를 모두 정리하고 버려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힘든 상황이 끝이 났다. 과거의 생각이나 마음, 관계, 상황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한계와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죠. 어쩌면 3번님은 과거부터 계속 정리해오고 있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비우고 정리할 순 없잖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덜어내고 비우고 단념하면서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과 동시에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의식으로 갈아 끼우게 되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야. 내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데스카드의 변화를 크게 보면 진로 변경, 이직, 이사, 퇴사, 이혼, 관계 정리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를 탈피하고 삶의 의미나 방향을 재설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서 요만큼의 변화, 전환점, 이게 아니라 정말 큰 전환점.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크게 기억이 남는 변화다, 전환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변화해서 방향을 틀어서 재설정해서 이렇게 내가 됐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풀려갈까요? 뽑아볼게요. 월드카드까지 나왔거든요. 3번님은 어디에 도달할지 그 목적지가 분명하세요.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지, 어떻게 접근해 볼지, 무엇을 이룰지 지금 분명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보다도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확실하게 정리되고 결론이 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 3번님에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흐름이 되거든요. 즉,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 챕터가 다 지나갔구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구나 라는 감정과 함께 다음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마침표를 딱 찍음과 동시에 다음 챕터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이죠. 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 같이 뽑아봅니다. 3번님은 곧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거나 누군가와 친해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흐름이라 볼 수 있거든요. 즉, 이 관계는 3번님에게 관계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남기는 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던지는 말, 반응, 그런 태도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나의 면모나 묻혀있던 가능성이 보일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 이런 한마디에 아, 나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좀 다르게 느끼게 되거나 따뜻한 반응에 무기력했던 마음, 번아웃 상태에서 다시금 열정이나 의지를 회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은 나의 장점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알았지만 너무 익숙한 감정과 상황에만 있어서 그 감정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이건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렸거나. 근데 이번 만남이 나를 깨워주면서 새로운 감정과 생각, 관점을 만들게 해준다 라고 보여지네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었지. 나 이런 거 잘했지. 생각해보니까 좀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 남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네? 이렇게 우리 선보님들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선보님들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해야 할 행동에서 에이스 펜타클. 이 펜타클은 투자할 만한 거, 가치로운 걸 의미해요.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일단 땅에 심겠죠. 이처럼 가치로운 씨앗이 있다면, 너가 가치롭다고 느껴진다면, 투자해 볼 만하다 느껴진다면 심어봐라, 키워봐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심어봐. 당장 큰 성과를 바라지 말고 일단 키워봐, 물을 줘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크든 작든 완벽하지 않든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건 뭔가 될 것 같아. 아니면 해보고 싶어. 나에겐 정말 의미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감각을 믿고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거. 이것이 가장 3번님에게 필요한 흐름입니다. 물을 주고 흙도 고르고 햇빛을 쬐게 해준다면 분명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결과보다는 정성을 들이는 과정에 집중하신다면 더 단단한 기회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다는 건 3번님에게 좋은 땅과 좋은 종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는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이미 준비가 됐어. 키워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남들은 이 씨앗을 찾아서 헤매지만 너는 이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도 해보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무기력함과 권태감을 이겨내서 새롭게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시작 카드가 나왔거든요. 새롭게 시작하고 투자해 보래요. 자, 다음으로는 전차 카드. 이게 하지 말라는 행동이래요. 전차 카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장을 보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너무 강한 각오로 가는 거,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돌진한다던가, 계획이나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저질러 본다던가, 아니면 세속적인 성공이나 빠른 결과만을 쫓는다면 3번님이 빠르게 지칠 수 있고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불안감이나 불확실함을 이기기 위해서 더 세게 밀어붙이면 계속 갈등과 고민으로 이어지고요. 에너지 소모도 너무 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계를 넘는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그 의지는 분명히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되죠. 하지만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매 순간 어깨에 힘을 주고 항상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상태가 되면요. 몸도 마음도 정말 금세 지치게 됩니다. 처음엔 이겨내야 돼, 버텨내야 돼 라는 각오로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긴장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가 작게라도 심어봐.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기대하면서 공을 들이는 그 작업에 집중을 해봐. 분명 뜻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게라도 해보는 거. 그냥 시도라도 해보는 거. 거기에 큰 의미를 둔다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제대로 시작해 볼 만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그걸로도 충분해. 대단해.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만간 이 열쇠처럼 해볼 만한 투자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것을 차근차근 키우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결과까지, 성과가 날 때까지 서두르지 않기. 차근차근 해나가기. 그러면 술술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잘 풀릴 거야. 급하게 가지 말자.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야. 빨리 갈 필요 없어. 자동차 타고 빠르게 달려갈 필요 없어. 천천히 주변도 둘러보고 필요한 것도 찾아보고 또 연습도 하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보자. 단계를 밟듯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보자. 건너가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카드를 뽑아봤어요. 자, 과거에서 펜타클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펜타클은요, 가치 있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인데 과거의 4번님이 이것을 좀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실제로 어떤 시도들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잘 키워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도 주고 흙도 고르면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현실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했다, 시도를 했다, 무언가를 좀 정성 들여서 키워가고 있었다, 성장시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현재 모습에선 이 투자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은둔자는 잠시 외부와 거리를 두고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아가는 인물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더 가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되짚어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움직임이 크게 없을 수 있고요. 멈춘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방향을 찾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카드도 뽑아봅니다. 컵 8번.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걸 떠나는 카드거든요. 감정적으로 미련은 남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경험할 게 없다. 배울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떠나거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전환점의 카드예요. 이처럼 4번님은 예전에 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함을 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정말 원했던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건 하던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큰 성취, 더 나다운 삶을 찾아 떠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더 높은 레벨로 가겠다. 다른 조건으로 갈아타야겠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운은 무엇일까 뽑아볼게요. 우리 4번님은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요즘 따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움직이고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4번님들은 제2의 일, 제2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찾게 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일에서 내가 잘하는 걸로 좀 돈을 벌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움직이고 있는 운은 나의 정체성, 나의 재능에 대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계기도 뽑아볼게요. 또 재능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3번님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일이 기대 이상으로 잘 풀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행운이라기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기회이거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꺼내게 되는 계기이자
그게 이제 기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변 누군가가 4번님의 능력을 먼저 알아봐 줄 수도 있고, 우연히 이게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이구나, 이게 나에게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거나, 이렇게 나의 재능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4번님들은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걸 자각하게 되는 기회가 있다. 사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4번님은 머뭇거림보다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4번님이 원래 갖고 있던 장점과 타고난 기질을 돋보이게 만들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개될 첫 장면도 뽑아보죠. 그리고 이때 4번님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카드 2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4번님은 무언가를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한때 멈췄었던 의지, 약해졌던 열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이번엔 진짜 잘해보고 싶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에너지가 강하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정보다는 스스로 다시 일어나 싸워보겠다는 마음이고 막혔던 상황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포기보단 돌파를, 반복보다는 변화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이죠. 어떻게든 내가 목표를 이룰 거야.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낼 거야. 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내가 잘 아는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시도를 해본다라는 점. 또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변화를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한 길은 아닐 수 있지만 성장을 동반한 진짜 변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이니 나만의 노하우나 재능, 강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이 어떻게 풀려갈까 자세하게 볼게요. 돈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4번님들의 재능으로 돈을 벌게 된다. 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씨앗이 생기는 사건이다. 현실적인 것에서 손에 잡히는 기회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간 노력해오던 것이 있다면 수확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단단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셨다면 현실적인 시작, 현실적인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취업을 하게 된다. 합격 소식을 받게 된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니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실제로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거 또는 숫자로 표현 가능한 기회와 이익이 드러나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돈이 되겠는데 이걸 키우면 정말 대박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가치를 발굴하게 되면서 안정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 보겠습니다. 컵 왕은요, 나의 감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때,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배려를 해야 될 때, 또 감정을 성숙하게 다뤄나가야 될 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기회나 이익을 얻게 됨으로써 감정적인 만족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관계로 좀 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겉으로 너가 좋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서 나를 좀 지지해 준다던가 계속 신뢰를 보인다던가 배려를 해준다던가 함께 있어주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이미 나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로 잘 풀리고 있을 가능성. 두 번째로 상황으로 본다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타인의 반응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4번님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잘 다뤄야 된다. 그래야 성공이 오래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님은 현실적인 성과나
이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감정적인 만족까지 함께 얻게 된다. 아니면은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발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신뢰까지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물질보단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식이 결과를 오랫동안 지켜줄 것이다. 성과나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더 좀 함께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번님은 제가 일이 잘 될까요? 잘 풀릴까요? 이 결과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당연히 잘 되니까 내버려두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그냥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4번님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 두 번째는 반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해야 할 행동에서는 나 혼자 있죠. 근데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컵 9번은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카드예요. 근데 이것이 조언이라면 결과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도 기뻐하고 인정을 해야만 그것이 4번님에게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관계든 나의 만족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4번님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릴 수가 없고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 인정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만족한다면 더 크게 성장하고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아까도 컵 왕에서 감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변의 반응이나 상황에 휘둘려져서 우왕좌왕하게 되거나 타인의 안색을 살피느라 나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뒤로 하게 되면 계속 주변에 휘둘려지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4번님이 원하는 결과를 오래 지키고 진짜 만족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만족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반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완드 6번. 완드 6번은 원래 성취, 인정, 주목받는 순간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등장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4번님에게는 인정 욕구가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 돼. 지금보다 더 잘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만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면 나의 내면은 점점 조급해지고 본질보다는 외부 평가에 휘둘리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4번님에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박수나 멋진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운가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고심했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거에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의 중심을 놓치게 되고요. 흐름이 엇나갈 수 있고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님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만족, 기쁨, 즐거움, 작게라도 느끼는 그 성취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걸로 나는 충분히 만족해. 이렇게 가야만 진짜로 성취로 이어집니다. 진짜로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 그 감정이 원동력이 되고요. 계속 나를 열정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계속 나의 재능을 키워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타인이 기준이 되면 나의 재능이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타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타인이 별로라고 하면 나도 별로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님에게 필요한 메시지 뽑을게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지금 너를 인정해.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인정해. 너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을 인정해. 그 현실을 인정해.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잘 될까요? 물론이다.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그러니까 yes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게 맞을 거야. 왜냐면은 너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목적지를 딱 눌러서 출발을 하거든. 근데 결과가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 자신을 믿자. 내 생각을 믿자. 나의 기준을 믿자. 내가 정답이다. 꼭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나를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아요. 4번님들은. 아, 이 정도면 대단하지.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해왔던 행동들을 봤을 때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자신감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